네, 매경제신문 논술주간 박재인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강남 재건축 시세가 크게는 1억에서 2억 정도 떨어지고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강북시장과 강북 부동산 시장과 수도권 시장도 거래가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자산관리원의 고종환 원장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고종환입니다. 네. 그 1.13 부동산 대책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내용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뭐 약발은 잘 먹혔는데 네. 그 대신에 시장 분위기는 너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연말 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13 대책이 강남 시장을 진정시키는 진정 효과는 컸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전체적인 그 시장 자체가 너무 가라앉는 게 아닌가,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런 좀 지적이 많죠. 그렇게 본다면 1.23 대책의 영향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주택 경기가 12월부터는 본격적 비수기인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최순실 사태, 트럼프 당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경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아무래도 연말 시장은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상태로 그래도 안 되고 그대로 하고 내년 봄을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1.13 대책의 지금 규제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 쪽으로 이제 돈이 가는 이제 풍선 효과라든지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 쪽이 반사익을 보겠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좀 나옵니까? 네, 우리가 앞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시장은 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망세가 실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풍선 효과가 나타났죠. 최근에 그 마포와 신촌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있었는데 몇십 대 1로 1순위에서 마감이 되죠. 그런 거라든지 또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은 여전히 긴 줄이 들어서고 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또 반사적 이익은 좀 기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금리 인상과 또 여기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규제도 지금 강화되고 있고 여기다가 대내외적인 경제 요인들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 심리랄까 구매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고 관망세가 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1.13 대책 이후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 일환으로 이제 집단대출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2금융권으로 이제 또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걸 막는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직접적인 시장에 타격을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때마침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 심리가 많이 악화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시장 영향은 어떻습니까? 밑바닥 정서나 밑바닥 정서가 아주 최악이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도 지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우리 매일경제에서 계속 경고음이 들리고 있고요. 실제로 밑바닥 경기는 이거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두 가지가 부동산 경기의 최대 악재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도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롯한 실세 금리가 슬금슬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2%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3%로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집단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은행권도 5%로 지금 올라 있어요. 3%에서. 그러니까 이미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시장의 실세 금리는 너무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것이고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금융위원회가 임종용 위원장이죠. 가계부채를 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도금 가장 안전한 대출처로 알려진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60%가 중도금이거든요. 이 60%에 대한 대출을 좀 강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제2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으로 지금 돈이 몰리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주택시장의 가장 큰 악재, 위험 요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인데 부동산도 투자도 이제 심리에 영향을 주는데 최근에 이제 최순실 전국 사태가 상당히 그 투자 심리를 많이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게
98년도에 이제 우리 외환위기 때 부동산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동산 빙하기가 또 오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올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을 뭐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굉장히 유사하죠. 네네, 굉장히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지금 부동산만 살아 있는데 여기 지금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결국 내수 소비가 더 꽁꽁 얼어붙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그 트럼프 당선과 최순실 사태 이걸 자꾸 말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굉장히 짓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 내년에 더 경기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더 개인적으로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 자산 가치 하락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실물과 금융과 이렇게 연계가 되고 또 하나가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금융당국에 좀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제2금융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지금 대출 잔액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의 연체율은 0.23밖에 안 됩니다. 주택 사상 최저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리고 우리가 가계부채의 연체율은 0.3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2금융권의 연체율은 6%이고 금리도 2배로 높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순간 신용등급도 내려가게 되고 가처분 소득도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투자할 여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지금 자칫 금리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올리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그냥 이유불문하고 아무런 무조건 이렇게 하는 무조건 규제만 하는 이런 정책은 자칫하면 부동산을 급락에 빠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은 경제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정말 이럴 때 부동산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냥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강남 재건축은 한번 기지개를 다시 필 수 있는 건지.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방송이 오늘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위기가 와서도 숨통이 있잖아요. 돌파구가 있잖아요. 네.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네. 되고 그게 양극화죠.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아주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는 지금은 부동산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이런 경기적인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예, 그러나 수도권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여전히 이 공급의 부족이라든지 PIR 지표 있죠.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 이런 것들을 소득 대비 집값 지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의 중국에 비해서도 말이죠. 예, 그런 점을 하나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경기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 요인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힌트를 드리면 성장 지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장 도시, 성장 지역. 이 요건이 있는데 인구가 증가해야 되고 소득이 증가해야 되고 지하철과 같은 인프라가 확충돼야 되고 그리고 도시 계획이 존재해야 돼요. 국토에서. 이 네 가지를 보고 20%밖에 안 돼요. 전무님. 쓸만한 지역. 성장하는 지역은 전체 지역의 20% 이걸 잘 선택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데가 어느 곳입니까? 지역이요. 예. 예, 그래. 지역은 저는 몇 군데를 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지역은 우선 서울을 놓고 보죠. 서울을 놓고 보면 중심축이 어디일까요? 광화문과 강남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축이 어디일까요? 그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게 여의도와 영등포, 그다음에 용산, 그다음에 사당 이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천과 우리가 안양 지역을 하나 꼽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강동 축으로는 보면 강동구와 한양과 이런 축을 하나 꼽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강북 축으로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은평이라든지 삼성지구 나오고 있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다른 그러니까 그 부근의 핵심적인 창동이라든지 그 상계동 같은 이런 지역들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앞으로 전략지역으로 성장지역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일이 다 꼽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 중시하게 될 게 힌트를 하나 드리면 서울시가 최근에 도시계획을 역세권 중심으로 재편성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역세권이 될 지역, 그다음에 이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지역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여기에 한강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하시면 적어도 내릴 때 덜 내리거나 아무래도
하방 경직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오를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 더블 채권이라는 거는 뭐 전철 노선이 두 개 겹치는데. 그렇죠. 두 개 겹치는 노선이 하나보다는 낫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도 보면 9호선 연장선이 이루어지고 있죠. 주로 강동 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논현역에서 지금 종합운동체까지 왔잖아요. 이게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 이런 것들이 지금 광화문으로 가려고 했다가 용산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박원순 시장의 정책도 보면 여기 도시재생, 우리 이제 충무로 세운상가도 포함이 돼요. 익선동이라든지 이렇게 도시재생, 문화재생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강남은 역시 삼성과 잠실과 수서를 중심으로 한 또 양재와 우면 지역의 R&D 지구라든지 경부 고속도로 하셨잖아요. 이 지하화로 인한 그러니까 도시 공간 구조가 변화가 많을 거. 이 변화라는 키워드는 부동산 투자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변화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유망 투자처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까 114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부동산 정책 기조는 계속 조이는 쪽으로 이제 가기는 힘들 거고. 네.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뭐 부동산 정책에 좀 조언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 그렇죠. 지금 부동산 정책은 이제 강남을 겨냥해서 나온 대책 자체는 옳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대내외적인 요기와 시기와 관련해서는 좀 과했다. 네. 과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 봄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대로 간다면 아마도 그렇게 분위기가 살아나기는 하겠지만 거래는 재개되겠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을 듯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예를 들면 소득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분할 상환을 강화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누가 큰 피해를 보는 걸까요? 최대의 피해자는 저소득층, 저신용자가 지금 나락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으로 지금 몰리고 지금 뭐 금융위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저축은행도 이제 조만간 대출의 문을 닫겠대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내몰릴까요? 제3의 금융기관이라고 불리는 대부업체로 이제 가는 게 뻔하고 금리가 몇 배씩 올라가고 소비가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 신용등급 하락하게 되고 이게 경제에 전반 악영향을 줄 때인데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요즘은 맞춤형 요즘은 그 정책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서비스라는 말이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금융 대책이 같이 나오고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주택도시기금이 115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세대출이라든지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 대출은 좀 활성화해서 30, 40대가 내 집 마련을 좀 쉽게 장기저리 미국이나 영국의 것처럼 30년 이상의 장기저리 자금 대출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동시에 돼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투기 수요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실수요인 경우가 많아요. 이걸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은 제외하지만 1주택자까지는 갈아타긴 거거든요. 낡은 주택에서 새 주택으로 갈아타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와 똑같이 규제를 강화할 게 아니죠. 정책적 배려. 그러니까 금리도 좀 낮춰주고 지금 중도금과 잔금마저도 분할 상환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예요. 세계에서 이런 규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억제 대책과 아울러서 서민들의 우리의 금융이라든지 생활도 보장해주는 이런 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은 가유불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결국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